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젊은 여성들이나 중년 이후의 여성들의 마른 비만이고요. 두 번째는 30, 40대 남성의 비만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 몸을 비만이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과일이 절대 안전한 게 아니에요. 모든 과일을 먹을 때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과일은요, 갈거나 착즙 내서 드시면 안 돼요. 비만의 원인이 되고 지방간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흔히 나이살이라고도 하죠. 중년이 되면서 식단 조절도 하고 이제 운동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오히려 잘 안 빠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이살 왜 이렇게 안 빠지는 건가요? 다이어트 클리닉을 찾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먹고 이 정도 운동했으면 미스 코리아 나왔겠다, 이런 분들이 계실 정도로 젊었을 때만큼 운동을 하거나 식단 조절해도 살이 안 빠지고, 조금만 방심하면 살이 너무 많이 찌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죠. 나이살이라는 거는 공식적인 의학용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존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분명히 살은 찌고요. 그럼 나이살은 왜 생기냐면요, 첫 번째는 성 호르몬의 감소예요. 나이가 들면서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고요,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요. 임신과 수유, 출산을 위해서 허리는 잘록하게, 엉덩이는 크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여성 호르몬의 역할이었는데, 폐경기를 접어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남성하고 똑같은 체형이 되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은 근육을 이루어주는 주 원천이 돼요. 이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니까 이제 남자들도 점점점 근육이 떨어지면서 살이 점점 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성 호르몬의 저하가 결국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찌게 하는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장 호르몬이에요. 성장 호르몬은 애들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성인들에게는요, 근육을 유지해주고 다이어트를 잘 되게 해주고, 그리고 사지 말단으로 지방이 퍼지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게 성장 호르몬이 이제 20대 이후에 10년마다 14.4%씩 줄어가지고요, 60대가 되면은 이제 젊은 20대보다 반밖에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우리 몸이 점점점 지방을 쌓게 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은 숙면을 취할 때, 그리고 밤 10시 이후부터 2시까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수면장애 겪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것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자꾸 고갈이 되고 성장 호르몬의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이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초대사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초대사량이 30대 이후부터는 1%씩 계속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젊었을 때보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것도 이제 나이살이 찌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찌는 살은 대부분 내장 지방이 찌는 거기 때문에, 이 내장 지방이 찌면은 결국은 우리 몸에 각종 대사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노화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살을 가만히 두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중년 여성들의 나이살 어떻게 빼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열량을 극도로 제한하면서도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중년 이후가 되면요, 너무 이렇게 칼로리 양을 줄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소에 먹는 열량보다 한 30% 줄여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적당한 열량은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충분한 단백질의 섭취예요. 자, 중년 여성분들 단백질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울상이세요. 어머님, 이거 이제 단백질을 드셔야 근육이 유지가 되고 다이어트가 잘 됩니다. 그러면 고기? 나 그거 못 먹겠는데, 이런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단백질의 부족이 중년 여성분들한테 조금 위협이 되고 있어요. 이런 단백질을 잘 드셔야 중년에 근육을 유지할 수가 있고, 낙상을 당하더라도 덜 다칠 수 있어요. 그리고 운동도 상당히 중요해요. 중년과 노년에 있어서 운동은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하루에 30분 정도 매일 운동하실 걸 권장을 드려요.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다 중요하거든요. 골다공증이 심해지는 나이이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고려해서 운동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은요, 중력에 반하는 운동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발로 쿵쿵 딛는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걷기라든지 줄넘기라든지 계단 오르기, 이런 것들이 좋은 운동이에요. 조깅은 더 좋고요. 수영 같은 운동은 상당히 좋은 운동인데 그렇게 골다공증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력에 반하는 운동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운동 방법이라고 말씀드려요. 중년 여성들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슈퍼푸드 좀 추천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제 다이어트에 좋은 슈퍼푸드 4가지를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아몬드, 블루베리, 아보카도, 버섯,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아몬드는 우리가 이제 휴대하기 간편하죠.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포만감도 상당히 좋고 이렇기 때문에 아몬드는 좋은 다이어트 식품이자 건강식품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블루베리도 상당히 좋은 과일이에요. 블루베리에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이 뇌 건강이나 눈 건강에 상당히 좋고 다이어트도 잘 되게 해주는 걸로 돼 있어요. 아보카도도 상당히 많이 추천드리는데요. 아보카도는 포만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칼로리도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우리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면 하루 반 개 정도 꼭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버섯도 말씀드리는데 이 버섯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크게 비만이 될 위험이 없을 정도로 칼로리가 낮아요. 그리고 많은 섬유질을 갖고 있고요. 비타민 D의 전구 물질인 에르고스테롤이라는 물질이 버섯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골다공증이나 우울증, 각종 성인병, 암까지도 예방한다는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비타민 D를 충분히 드셔야 되는데 버섯을 통해서 많이 좀 보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빵이나 과자를 먹을 바에 차라리 과일 먹어라. 간식 대신 과일 먹는 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나요? 과일에 대한 얘기가 요즘 논란이 좀 많아서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과일은 제가 조금 좀 단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과일은요, 저는 천연 항암제라고 할 정도까지도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정상인들이 과일을 먹는 거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요산 같은 대사질환이 있거나 비만이 있어서 다이어트를 하려는 분들은 과일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과일에는요, 과당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과당은 간에 가서 저장이 돼요. 그래서 간에 가서 저장이 되어 있다가 열심히 운동하고 하면 또 소비가 되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과일을 먹고서 가만히 누워 있잖아요. 가만히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비만의 원인이 되고 지방간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과당은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아요.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으니까 렙틴도 자극하지 않아서 포만감을 잘 못 느껴서 과일은 과식을 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요. 인슐린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지만 인슐린 저항성을 만든다. 인슐린의 저항성을 궁극적으로 만들어서 당뇨로 가게 만드는, 그리고 성인병으로 가게 만드는 원인이 되게 되거든요. 또 나쁜 거는요, LDL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을 자꾸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통풍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과일을 먹으면 요산이 올라가요. 그래서 과일이 절대 안전한 게 아니에요. 과일은 항암 성분도 있고 비타민도 많고 미네랄도 많고 상당히 좋은데 당뇨가 있거나 대사질환이 있는 분들, 다이어트를 하실 분들은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도 뭐 과일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먹어야 된다면 어떤 종류의 과일을 먹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과일을 고르실 때는요, 과육이 단단한 과일이 좋아요. 그 다음에 단맛이 좀 적지만 신맛이나 약간 쓴맛도 나죠. 이런 것들의 과일이 좋아요. 그래서 좋은 과일을 선택을 하자면 첫 번째는 자몽이에요. 자몽은 혈당도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도 상당히 좋다고 돼 있고, 그리고 레몬이라든지 오렌지 같이 약간 시큼달콤한 것들, 이런 것들도 좋은 과일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보카도 같은 경우도 단맛은 없지만 아주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이런 과일이 되겠고요. 토마토는 과일하고 야채 중간에 있다고 과채라는 말도 쓰시는데 과채로서의 토마토 상당히 좋고요. 말씀드린 블루베리 상당히 좋은 과일이 될 수 있어요. 단맛 나는 과일은 반쪽, 반의 반쪽 이렇게 먹으라고 말씀드리고, 모든 과일을 먹을 때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과일은요, 갈거나 착즙 내서 드시면 안 돼요. 과일은 씹어 드셔야 돼요. 특히 껍질에 많은 영양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씹어 드실 것을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말린 과일 안 좋습니다. 같은 과일을 먹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먹게 되고요. 당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생과일을 잘 씹어서 껍질째 드실 것을 가장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 또 중년 남성들도 보면요, 다른 곳은 좀 날씬한데 유독 배만 이렇게 나와 있는 올챙이형 이런 몸매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가요?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젊은 여성들이나 중년 이후 여성들의 마른 비만이고요. 두 번째는 30, 40대 남성의 비만율이에요. 최근에 그 비만 학회에서 나온 그 그래프를 보면 30, 40대 남성들의 복부 비만율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여성들의 폐경기전 비만과 피하 지방은요, 특별히 위험할 게 없어요. 그냥 보기만 흉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피하 지방이 아니라 이 내장 쪽에 이제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전혀 다른 문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성들의 내장에는 아기가 들어와야 되니까 이쪽에 이제 신의 섭리로 이제 그런 지방을 안 쌓이게 만든 건데, 젊은 남자들은요, 청소년들께부터 살이 찌면 무조건 내장 지방이에요. 그래서 배가 볼록해지죠. 이것이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통풍 다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장 지방은 이렇게 성인병의 전조 증상으로서 상당히 중요하고, 겉으로 보는 BMI나 겉으로 보는 비만도보다는 허리 사이즈가 훨씬 중요하고 내장 지방이 건강을 보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부위보다 이 뱃살 빼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뱃살 어떻게 빼는 게 좀 효과적일까요? 뱃살은요, 이제 빼기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또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요, 뱃살만큼 빼기 쉬운 것도 또 없어요. 제일 빨리 찌지만 제일 먼저 빠지고요. 그래서 이제 내장 지방을 가장 많이 뺄 수 있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요, 역시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예요. 우리 몸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먹으면서 지방으로 계속 축적해 놓은 것이 바로 내장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여야 내장 지방을 태우게 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여야 내장 지방을 안 쌓게 돼요. 그래서 흰밥보다는 정제되지 않은 현미밥, 잡곡밥, 그리고 흰빵보다는 잡곡빵, 호밀빵 같은 것이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숙면이에요. 내장 지방 줄이는 거하고 숙면하고 무슨 상관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장 호르몬이라고 있어요. 성장 호르몬은 성인에게는 천연 식욕 억제제자, 천연으로 우리 몸에서 나오는 다이어트 호르몬이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지방 세포를 억제해주고 식욕을 잔잔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성장 호르몬이 밤 10시에서부터 새벽 2시까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잠자는 시간을 포함해서 7시간 이상은 숙면을 취하셔라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잠자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자면은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지방을 자꾸 축적을 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내장 비만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운동을 말씀드릴 건데요. 운동은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다 중요합니다. 운동은요, 내장 지방을 빼는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된다면 운동을 꼭 해주시고요. 제가 제일 많이 권하는 운동은 식후 걷기예요. 식후에 걸으면요, 우리가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식후 걷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식사 후에는요, 천천히라도 움직여야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좀 더디게 올라갈 할 수가 있어요. 식후 걷기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외에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이 있다면 그 운동 하시면 됩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오늘도 살과의 전쟁을 치르시고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힘이 되는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도 많이 버시고 행복하게 사시는 거 중요한데요. 그렇게 다 얻으신 다음에 건강하지 못하면 뭐가 남겠어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돈도 버는 거니까 건강에 대해서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 몸을 비만이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비만은요, 온갖 질병의 원인이에요. 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통풍, 모든 것이 비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비만 치료에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내장 비만, 뱃살을 빼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의학과 이진복 원장님을 모시고요. 다이어트와 건강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지식업 클래스는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